이대준 씨의 유족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내인데 권영미 씨. 사고가 처음 났을 때부터 국민이 아닌 북한 편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세월호 조사 9번 진행하는 동안 남편은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받지 못했다.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당시 정부를 향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고와 모든 죽음은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만 세월호 사건과 우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또 각각이 다 마음이 아픈 사건이고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조사는 해봤는가. 적어도 책임이라도 한 번이라도 북한에게 축구해 본 적이 있는가. 이건 다른 문제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 유가족들은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월북 증거가 도대체 뭐냐라는 이 유가족들의 무수히 많은 질문에 당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래 한 줄 답변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서해 공무원 유가족들을 여러 차례 취재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유가족들이 수차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당시 정부에게 상당히 애원했어요. 제발 월북에 신중해달라. 우리 남편과 아버지와 동생은 월북자가 아니다. 근거가 뭔지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애원을 했지만 단 한 절의 정보도 구체적인 답변도 당시 정부는 하지 않았다라는 게 유가족들의 설명입니다. 이대준 씨 유족이 지난해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월북 의문 제기 민원을 신청합니다. 이 방법도 당시 무수히 많은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제발 좀 알려달라고. 1년 4개월간 이 민원에 답변은 달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9일 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그리고 그 자료를 끝끝내 유가족이 공개하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그날 민원 처리 관한 법률상 예외에 해당한다라고 한 줄 답변만 달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랄까 예의와 예우, 성의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태도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국가 권력의 책임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퇴임일 날 1년 4개월 동안 침묵하고 그것도 유가족들이 보여달라 법원에서도 보여줘도 된다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당시 항소하면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하는 그날 알려줄 수 없다. 한 줄 답변은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닙니까? 사실 북한보다 우리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저는 해당 부분은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월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신북풍몰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해당 논란은 이미 2020년도에 끝났던 사건으로 다시 되돌아보면 더 이상 이 문제 제기를 해서는 어려운 지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유가족들에게는 굉장한 애도의 마음을 보내야 되는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아야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양한 루트와 그리고 뭐 SI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정보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월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해당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SI 정보를 국민들께 공개를 못하는 이유는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뭐 도청이나 감청이 있었다면 이것을 그 정부가 공언하는 순간 북한은 그 감청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행동을 또 할 것이고 그러면 국방 안보의 공백이 또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대목은요.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국회 국방위원들, 정보위원들은 이 해당 SI 기록을 들어봤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부는 국회에다가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국방위원들이나 정보위원들은 이것을 들었었고 국민의힘 국방위원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이것은 월북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판단했고 해당 일에는 이와 같은 월북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분들에게만 들려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정부가 공표를 하지 못한다면 이 가족들에게는 간략하게나마 이런 가능성 그리고 그 유족이 갖고 있어 아픔을 고려했을 때 알려주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합당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합리적이라 말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 정도는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민주당에서도 지금 해당 논의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SI 정보를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책임하에 공개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SI 정보를 공개할 때는 결국 미군 측과 논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도감청의 기록을 공표를 해서 북한이 또 도감청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안보 공백,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보 공백에 초래하더라도 이 책임을 윤석열 정부가 군부를 뗐으면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고 이것을 공개도 된다. 우리는 그때 해당 녹취와 감청 정보들로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가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해서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적정하게 공개하려면 공개도 되고 민주당은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전윤기 의원 발언 중에 이제 유가족들에게는 도대체 정부가 왜 월북이라고 봤는지 그 근거를 보여줬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 표명했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사실 유가족들 입장에서도 수차례 수많은 창구를 통해서 애원했습니다. 거의 바짓자랑이를 붙잡는 심정으로 유가족들을 호소했거든요. 알려달라, 우리에게 보여달라. 비밀 유지 사역이든 뭐든 다 하겠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거절을 했습니다. 퇴임하던 날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하던 날 한 줄 답변, 유가족들은 조롱받는 느낌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정부 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주혜 의원님, 당시 문재인 정부, 국방부 등의 그리고 해경의 이 월북 결론에 대해서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당시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월북 이제 자체도 있지만 이제 그 발표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이게 그 결정문인데요. 아, 그게 뭡니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입니까? 결정이고 이제 작년 6월 22일에 그 내려진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제 발족한 국민의힘 그 진상조사 TF에서 어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서 좀 여기에 대한 이제 좀 경위를 좀 저희가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 일단 첫 번째는 그 중간 조사 이제 결과 보고를 할 때 뭐 불필요한 이런 뭐 채무 금액을 뭐 소상히 밝힌달지 아니면은 뭐 도박 횟수를 또 뭐 밝힌달지 이렇게 월북으로 이제 판단되는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밝히다 보니까 고인의 이제 그 고인이나 아니면 유가족의 인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 담당 국장이 발표를 했던 담당 국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해라 이렇게 인권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이제 어제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해경에서 수용을 못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 이후에 승진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는 부분인데 승진을 해서 작년 1월에 그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으로 승진을 했고 국가인권위에서 그리고 경고를 받은 그 분이 인권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승진을 경고를 했다. 경고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해경이 안 취했죠. 그건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수용을 했고 이분이 오히려 그 이후에 승리를 해서 지금 현재는 그 남해 그 해양 경찰청장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이제 권고를 무시했다 이런 게 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10월 22일에 이제 이 고인이 도박짓이 많아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이제 보인다 이러한 추가 발표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나온 그런 그 경위를 보니까 그걸 발표한 게 10월 22일이에요. 10월 22일에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해경이 그때 당시 발표를 했는데 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가 있다. 네, 그랬는데 이게 그 전후 관계를 보면 그와 관련한 이런 정신 상태를 의사한테 자문 의뢰한 것이 전문가들한테 자문 의뢰한 것이 10월 23일입니다. 아니, 발표를 먼저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해경이 했는데 정작 자문을 의뢰한 건 그 이후다. 그러니까 10월 22일에 일단은 선 발표를 하고 후 자문을 구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국가인권위에도 지적을 하는 거군요. 국가인권위에 이제 나와 있는 날짜를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 자문을 언제 구했는지 이분이 어떠한 그런 그 정신 상태, 고인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해경에서는 이분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그러면 뭐 도박 증세가 있는 것이냐 이것까지 좀 조사 그 자문을 받은 게 있는데 그거는 또 날짜가 정확히 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여기 이 TF에서 밝혀야 될 것은 6시간 동안 뭐 했느냐. 그다음에 월북몰이를 한 거 아니냐. 월북을 했다고 판단한 데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이것은 오히려 그냥 자진 월북을 했다. 도박비 때문에 자진 월북을 했다. 이렇게 선 발표를 한 다음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후자문을 한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어떻게 보면 사실 은폐로 볼 수가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오늘 해경이나 앞으로의 조사를 통해서 더욱더 발표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주장에 따르면 당시 해경이 고인의 정신적 공황 상태다라는 심리 상태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다. 도박빚도 있고 사채도 있다.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을 했다. 라는 당시 해경의 발표를 들어보면 그래서 월북했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국가인권위에서 당시 문제를 지적하기로는 발표는 먼저 했는데 정신 전문가에게 의뢰한 건 그 이후였다. 시점이. 그렇다면 뭔가 정신적 공황 상태로 규정을 먼저 지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문도 현재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 계속 논란이 될 걸로 보이고요.